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나왔대. 중고차 산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좀만 더 기다릴걸. 팰리세이드, 소나타, 그랜저급 이상에 모두 다 들어갔었어요. 근데 요 버튼이 되게 중요합니다. 편하더라고요. 요 버튼이 뭐냐면 딱 꽉 끼게끔, 이럴 때 핸드폰을 좌우로 움직일 때 잡아주게끔. 안녕하십니까, 김벤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새로운 모델입니다. 지금부터 산타페 페이스리프트가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가장 큰 변화는 앞에 캐스케이딩 그릴인데, 그릴이 좌우로 크게 뻗어서 차량 차폭을 좀 넓게 가져가는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나왔던 이미지하고는 많이 달라진 거를 표현해서 차량의 페이스리프트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크롬 라인 선을 밑쪽으로 끌어올려서 차가 좀 낮게 포지션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가 바뀐 거를 가장 큰 변화로 느낄 수 있는데, 기존에는 헤드라이트가 위쪽에서 이렇게 두 개가 이쪽에 위치했다면 이렇게 수평으로, 참고로 상향등하고 하향등을 켰을 때 뭐 둘 중 하나만 켜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이 하향등입니다. 보시면 지금이 상향등입니다. 안에서 각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따로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사이드 리피터는 위쪽에 포지션 됐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기존에는 밑에 쪽에서 있었는데 완전히 다른 이미지 느낌을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이 T자형의 이런 시그니처 라인을 넣었는데, 볼보나 이런 쪽에서는 이거 옆으로 돌려 캘리그라피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그릴인데, 이 그릴은 평면 구간의 면을 좀 강조한 느낌이고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캘리그라피 옵션이 나왔을 때 이런 느낌으로. 측면부로 넘어가서 측면부에 대해서 디자인 사양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2인치 휠이 적용되었고요. 중형 SUV의 소렌토 다음으로 적용된 두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제네시스 GV80에 22인치 휠이 적용된 것처럼 대부분 대구형 휠이 적용되는데, 이거는 자동차의 스포티한 이미지를 강조한 디자인이 되겠고요. 트레드 옆면의 폭이 작아지면서 좀 더 날렵한 이미지하고 도시적인 이미지, 강렬한 이미지를 측면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휠은 이게 지금 캘리그라피에서만 들어가는 20인치 특화된 디자인인데, 이 디자인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나올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전기차 모델을 염두에 두고 나온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처음 적용됐죠. 터치 타입 손잡이가 좀 뒤늦게 적용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센서는 주차 보조 시스템 때문에 들어간 센서고요. 후면부 디자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면부 보시면, 후면부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은 수평의 디자인을 강조한 두 가지 라인을 추가했습니다. 보시면 밑에 쪽에서 일단 빨간색으로 리플렉터를 넣었고요. 길게 이어서 디자인 통일성이라든지 위쪽에 라인이 하나 추가됐었는데, 기존에는 위쪽 라인이 크롬 라인이었습니다. 크롬 라인을 통해서 약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했었다면, 좀 더 평의 이미지를 또 위아래에서 통일감 있게 강조한 이미지를 볼 수 있고요. 젊은 느낌의 그런 차급을 강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간색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전면부와 후면부의 디자인 캐릭터 라인을 좀 라이트 쪽에서 가져간 걸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2.5 가솔린 터보 모델이 9월 출시된다고 하는데, 원가 절감일 수 있나요? 아니면 디자인 통일성을 위해서 듀얼 머플러를 없애버리고 히든 머플러 타입의 범퍼를 가져갔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지 그런 차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는 이제 굳이 이렇게 머플러를 강조하지 않는 쪽으로 가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업 평균 연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기차든 하이브리드든 이런 거를 이쪽 SUV 차종에 많이 보급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크게 변화를 주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랜저의 바디를 바꾸는, 플랫폼을 바꾸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고요. 사실 플랫폼이 산타페에서 이번에 바뀌었죠. 산타페에서 바뀌긴 바뀌었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의 휠 베이스가 늘어난다든가 하는 그 정도의 플랫폼 변화는 없죠. 엔진룸에서 특징은, 가장 크게 바뀐 건 엔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엔진이 스마트 스트림 2.2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었고요.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 때부터는 2.0 디젤은 사라졌고요. 2.2 디젤
만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번 2.2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출시를 하면서 소렌토보다는 0.1이 모질라긴 하지만 14kg대의 연비가 나온다는 건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실내 공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내 공간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점은 이 센터 패시아입니다. 이 센터 패시아 센터 콘솔 쪽인데 전자식 기어 변속기가 적용이 되었죠. 실제로 실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편한 점은 엔진을 끄면 자동으로 파킹이 되면서 굳이 파킹에다 놓지 않고 내려도 되는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팰리세이드 전복 사고에서와 같이 버튼을 잘못 눌러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점은 차차 개선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기사님한테 얼마나 편한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편하다고 합니다. 다만 적응되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적응만 되면은 너무 편하다고 하고요. G80을 타면서 기아자동차 타입의 다이얼 노브를 써봤는데요. 간혹가다 기어가 안 들어간다던가 후진 기어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던가 해서 혼선이 있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 버튼 타입은 좀 더 그것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응만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 위쪽에 내비게이션에 있었던 그 좌우측 버튼을 다 없애버리고 내비게이션에 있던 버튼을 밑으로 다 내렸습니다. 이 부분으로 내렸죠. 전체적으로 버튼이 좀 너무 많아서 좀 조잡해 보인다라는 의견이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할 것 같습니다. 직관적이고 다만 터치 타입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풀모델 체인지 때는 아마 이런 물리 버튼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이게 터치 타입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테슬라처럼 아예 모니터 자체를 크게 바꿔서 벤츠 S클래스 신형이라든지 그런 타입으로 바꿔서 전체적으로 다 모니터를 크게 하고 그 내에서 버튼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팰리세이드에 들어간 이 터레인이라든지 이런 모드 변경,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은 그대로 갖다 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크게 변경된 건 이 센터 패시아가 위쪽으로 버튼들을 다 올려서 인체공학적으로 편리성을 좀 반영한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센터 콘솔을 보니까 좀 낮췄어요. 자연스럽게 여기 위치하고 이 안에서 한 손으로 그대로 직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좀 더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위쪽에는 버튼을 전혀 건들릴 일이 없습니다. 운전 중에는 터치는 쓸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기존의 8인치 내비게이션이 사이드 베젤도 거의 10에서 15mm 정도로 이 사이드 베젤을 너무 8인치 대비 너무 크게 가져갔었는데 최소화 시켰고 전체적으로 슬림한 느낌의 그 다음에 이 공조장치 에어컨 오토 버튼인데 온도 조절 장치 오토 버튼입니다. 이게 소렌토에 적용됐습니다. 이건 정말 편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써보면은. 그 다음에 이 클라이밍 버튼은 워셔액, 외부 공기유입, 결로 저감, 오토지포 요거를 따로 별도로 빼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컵홀더가 기존에 2개 맞아 있었는데 그냥 깔끔하게 이건 이렇게 닫고 다니고 컵은 여기다 깔끔하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선 충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바뀌었네요. 실제로 한번 해보면 이게 그냥 이렇게 올려두는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올려두면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런 가려주는 힌지가 있어서 딱 꽉 끼게끔 이럴 때 핸드폰을 좌우로 움직일 때 잡아주게끔 그렇게 좀 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죠. 딱 붙여주죠. 다만 컵홀더는 이 스토퍼가 보통 고급차에는 4개가 들어가고 산타페에는 3개가 들어가는데 원가 절감을 해서 좀 2개만 넣었네요. 그랜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런 식으로 껴가지고 요게 덮개 해서 이 안에서 뚜껑이 안 열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점을 아예 근본적으로 찾아내서 그냥 외부로 바로 이렇게 꽂을 수 있게 그렇게 개선한 점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12.3인치 풀 LCD 이렇게 스마트 모드가 하면 이렇게 옆에도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색깔로 표현을 해서 노브의 조작만으로도 이렇게 알 수 있게 이렇게 했고요. 개선된 것 중에 정말 제가 잘한 거라고 생각되는 점은 이쪽 보시면은 핸들에 여기에는 캔슬 버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캔슬 버튼을 없애버리고 차간 거리를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에 차로 유지 버튼을 넣었습니다. 기존에 팰리세이드에 들어갔었고 소나타, 그랜저급 이상에 모두 다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 버튼이 되게 중요합니다. 편하더라고요. 이 버튼이 뭐냐면 저속에서도 이 버튼을 누르면 차로 유지가 보조가 됩니다. 핸들을 좀 보조를 해줘요. 저속에서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가 가지 않더라도 이쪽에서 보조를 해줘서 차에 타면 2가지 버튼을 누릅니다. 2가지 버튼을. 뭐냐면 첫 번째, 이 오토홀드 버튼을 무조건 눌러요. 이 오토홀드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 차로 유지 보조 버튼을 누릅니다. 일단 운전이 편해집니다. 스마트 크루즈, 굳이 스마트 크루즈 버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시내 주행이라든지 어떤 출퇴근길에는 그냥 편하게 운전도 하면 핸들만 조작하고 엑셀만 좀 조작하면 되는 정도로 그
다음에 크게 바뀐 거는 위쪽에 보시면은 여기 빌트인 캠이라든지 어떤 각종 장치들을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다 넣은 것 같아요. 다 몽땅 쏟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요. 실제로 하이패스 카드 넣고 이 빌트인 캠도 이쪽에 블루링크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이 운전자의 습관, 빅데이터 수집을 해요. 근데 이 수집을 하게 되면은 분석을 합니다. 현대자동차 블루링크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다음 차종에 어떤 옵션을 넣을지 뺄지, 그 다음에 이 옵션 사양을 더 개발해서 어떤 패키지로 묶을지, 그거랑 정보들을 모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에 중점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방향성을 정할 수도 있는 거죠. 여담이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센터 암레스트, 이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센터 암레스트 요 위치가 센터 암레스트가 좀 뒤쪽으로 가긴 했는데, 이 센터 암레스트가 좀 더 이렇게 위치해서 좀 더 쉽게 꺼내고 하는 거, 깊이도 되게 더 깊어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25cm. 그리고 실내에서 인테리어 관련해서 눈에 띄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스티치 라인이 추가가 됐어요. 이 스티치 라인이 요 기존에는 이쪽 위쪽만. 마지막으로 산타페에서 처음 적용된 기술들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카페이가 적용이 되어 있죠. 카페이가 이번에 산타페이 처음 적용됐고, 카페이 써보면은 실제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서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차 보조 시스템을 넣어줬어요. 보시면은 미디어에 가시면 라이브, 다이나믹, 일반, 내추럴, 실제로 들어보시면은 저 기능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기능이 적용돼 있어서 진짜 생동감 있고 그런 것 같고요. 실제로 써보니까 되게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이쪽에 위치합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그래서 실제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를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알아서 파킹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멈춰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알아서 잡히고, 엑셀을 밟아서 가면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시동을 그냥 끄면 알아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채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총평할게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 가장 크게 바뀐 거는 프론트 그릴, 그 다음에 리어 쪽, LED 주간 조행등도 인테리어 쪽에서는 전자식 기어 노브 적용하게 되면 되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은 기존 8인치에서 10.25인치로 바꿔준 거는 정말 잘한 것 같고요. 한 5년만 지나면 이 다음 모델에는 공조장치라든지 이런 조작 버튼 모니터가 이쪽에 다 차지하거나, 이 세로로, 아니면 이쪽에 통일감을 주듯이 카니발처럼 일자로 연결된 디자인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지 않을까. 디스플레이 쪽은 앞으로 커지는 방향으로 들어갈 거예요. TV가 커지듯이요. 3D LCD 클러스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네시스급에만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프론트 디자인 변경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판매량에는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는 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일단 판매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 나올 차기 모델에 플랫폼을 많이 개선을 시켜서 산타페의 상품성을 대폭 더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한 2년 정도 남았으니까 GV70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라든지 GV80에 적용되었던 여러 가지 기능들, 산타페라든지 팰리세이드에 넣으려고 아마 상품성 검토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썰이었고요. 이상으로 김벤치였고요. 본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좋은 채널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벤치였습니다. 장점만 말씀드릴 순 없죠.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쟁차 대비 2열 독립 시트 옵션에 대한 부재가 있고요. 예를 들면 소렌토라든지 기타 차종에 2열 독립 시트가 제공되어 있죠. 그 다음에 2열 컵홀더도 기존의 시트 암레스트에 있는 컵홀더를 그대로 유지했고, 별도로 도어 트림을 바꾸면서까지는 아직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6에어백 시스템인데, 6에어백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 소렌토에 적용된 센터 사이드, 운전석 센터 사이드 에어백과 무릎 에어백이 없습니다.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럽 법규를 만족하기 위해서, 유럽의 차를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유로엔캡의 필수 사항인데요. 이런 부분이 부재되었다는 것은 좀 아쉽긴 합니다. 사실 인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따져봐서 비용 대비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차기 풀모델 체인지 때는 아마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라든지 무릎 에어백은 반드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투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좀 적용되지 않았고, 게 좀 아쉽고, 크롬 스퍼터링 휠이 소렌토급에는 들어갔는데
들어가지 않은 걸로 봐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휠 디자인도 사실 이번에 나온 페이스리프트 휠이 좀 호불호가 갈리는 휠 디자인일 것 같습니다.